예, 이번 시간에는 18강 1조의 심리 두 번째 시간 을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을목은 잔디에 비유한다고 했죠. 잔디에 비유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사람으로 치면은 조금 큰, 감목보다는 좀 큰 중딩의 비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제? 감목이 초딩이라면은 좀 철이 들었죠. 그래서 잔디는 또 중딩은 감목보다는 활동량이 좀 떨어지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십성에 비해서는 생동감이 있고, 그지? 또 실속형이고, 그 다음에 환경에 적응하려고 항상 애쓰는 모습, 그지? 환경에 적응,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들이 을목의 특성인데, 중딩이 뭐죠? 초딩보다는 좀 실속형이고,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는 을목을 그냥 잔디, 그래? 중딩 이렇게 하면은 사물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천간을 이해했습니다. 그죠? 자, 지금부터는 그런 이제 기초 때 했고, 이제는 다시 이제 좀, 실력이 좀 익어가니까, 뭐냐면은, 자, 우리 지지 한번 볼까요? 지지의 마스는, 을목의 마스는, 지지가 을축, 을묘, 그 다음에 을사, 그 다음에 을미, 을유, 을해. 여기서 우리는 이 6가지를 십성을 바꾸죠. 이렇게 이름을 짓죠. 그러면은 을목도 이름을 지어주자는 거죠. 그지? 을목. 그 천간에 있는 십간은, 그지? 십성은 중요하니까 이름을 2개 지어주자는 거죠. 십성으로. 뭐냐면은 표면 심리, 내면 심리, 그지? 자, 볼까요? 표면 심리, 내면 심리를 2개를 보자. 음양이죠. 그러면은 표면 심리를 찾아내는 공식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간목이에요. 그 다음에 내면 심리를 구하는 공식이 기본이 경금이다. 자, 그러면은 왜 표면 심리를 구하는 기본이 간목이 되는가? 그치? 이 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역시 아마 학연 중생의 이론이 싶은데요. 이 간목이, 표면 심리라는 것은 양을 의미합니다. 그죠? 밖으로 드러내니까 양을 의미하죠. 양의 강한 양은 화입니다. 그지? 그래서 양의 출발점이 목이거든요. 그 목 중에서 출발점이 간목입니다. 그지? 그래서 양의 출발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기서부터 양이다. 그래서 표면 심리는 간목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내면 심리는 간목 심리하고 반대잖아요. 반대니까 뭐죠? 간목의 정반대 개념이 경금인 거예요. 그래서 경금이 내면 심리의 공식이에요. 이거는 간목부터 뭐죠? 을목, 해수까지를 다 이 기준에서 이름을 지어주 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일간이 표면 심리와 내면 심리로 해놓고, 그것이 여기 있는, 원래 우리가 그 자연을 보면서, 분석의 내용하고 연결을 시켜보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뭐냐면은, 감각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십성에 대한. 자,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이때 중요한 거는, 이걸 제가 해보니까 항상 선생님들이 헷갈리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일목 기준으로 이게 뭐죠? 편제가 되죠? 이것이 비견이 되고, 이것이 상관이 되죠? 이것이 편제가 되고, 이것이 편관이 되고, 이것이 정인이 되죠. 자, 이렇게 이름 지어줬죠. 그러면은, 얘를 이름 지을 때는, 여기가 기준이 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돼야 되는데, 자꾸 이제 이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도. 표면 심리, 내면 심리를. 그렇게 하면 틀리게 되죠. 자, 한번 볼까요?
간목 기준으로 을목은 뭐예요? 급제가 됩니다. 그죠? 급제. 그러면은 경금 기준으로 을목이 뭐가 되냐? 그죠? 그러니까 정관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 이렇게 중심이 아니죠? 여기가 나가 돼야 되죠. 그죠? 경금이 나가 되면은 내가 극하니까 뭐죠? 재성이 되는 거예요.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표면 심리, 내면 심리를 정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잔대로 봐서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럼 거기서 급제는 무엇을 의미하고 정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한번 볼까요? 생동감 빼놓고, 실속형이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이게 정제예요. 그지? 왜 정제입니까? 현실감이잖아요. 실속형이라는 것은 현실감각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 현실감각은 정제를 의미하죠. 정제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에 적응은 뭐죠? 급제예요. 급제 중에서 뭐예요? 타협이에요. 타협. 급제 중에서. 급제의 두 가지 특성이 있죠. 하나는 복습하면은 경쟁심. 아, 두고 보자. 이겨야 되겠어. 이런 거 하나. 그 다음에 타협. 그죠? 한 발 물러서서 뒤에서 뭐죠? 훗날을, 뒷일을 모색하는 거죠. 예? 이런 타협. 이게 급제 성향이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잔디로 볼 때 실속형이나 환경의 적응이나, 그지? 우리 앞으로 십성으로 보면서 하는 거나 거의 유사하죠. 그럼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하면 나중에 뭐죠? 글자 8자를 서로 상호간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상당히 빨라집니다. 다시 좀 이따 설명드리겠죠.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간목을 한번 볼까요? 간목. 간목은 표면 심리가 뭐예요? 비견이잖아요. 그죠? 비견. 그 다음에 내면 심리는 뭡니까? 여기가 나가 되니까 편제가 됩니다. 그죠? 편제. 그러면 간목의 특성 중에서 무엇이 비견과 닮았고 무엇이 편제와 닮았느냐 이렇게 본다면은 꺾이지 않는 특성. 그죠? 꺾이지 않는 특성은 편제를 닮았어요. 간목 중에서. 비견. 비견을 닮았죠. 그 다음에 뒷마무리가 안 되는 거 있죠. 애들이니까. 뒷마무리가 안 되는 것은 편제를 닮은 거야. 그래서 간목을 딱 생각하면은, 그지? 나무의 순, 어린애도 생각해야 되지만은, 동시에, 간목은 비견성과 편제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해야 돼요. 처음에는 이거 막 바꾸지만은, 세월이 흘러버리면 그냥 애워버립니다. 보면은. 저절로 애워지죠. 일단 바꾸려고 노력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비견을 봤죠. 이제 간목을 봤으면은,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자, 급제를 한번 볼까요? 이제 급제 시간이니까. 급제는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급제는, 이 을목은 급제라고 했죠. 그러면은, 을목 말고도 급제 성향을 가진, 천간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신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 을목은 표면 심리가 급제예요. 그지? 신금은 뭐냐면은 내면 심리가 간목에 대비해서 급제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자, 볼까요? 그러면은 이 이제 급제 성향인데, 그러면은, 자, 을목은 십성을 통해서 을목을 이해할 수가 있죠. 이번에는 뭐냐면은, 십성의 특성, 급제의 특성을 우리는 이것도 알 수 있어요. 우리 급제는 뭐죠? 그냥 외워야 되잖아요. 그냥 급제는 뭐다. 이제 근데 그 감각을 길러야 돼요. 급제 중에서 뭐냐면은 특성을 그냥 공부하듯이 암기하게 외우지 말고 감각을 하는 데는 급제 성향을 가진 놈을 찾아보면 돼요. 항상 두 개가 있어요. 표면 심리, 내면 심리에. 그럼 신금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을목이 있어요.
을목. 그러면 급제의 특성은 뭐죠? 신금의 특성을 가진 모습과 그지 을목의 특성을 가진 두 가지를 급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표면심리가 뭐죠? 을목이니까 급제의 외형적 모습은 타협이에요. 그지? 을목이 한 발 물러서는 거죠. 신금은 아주 야무지죠. 그래서 절대로 지지 않으라 그럽니다. 겉으로는 막 그렇게 안 나타나지만 속에는 딱 움켜쥐고 절대로 너한테 지지 않아. 이게 신금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내면이죠. 그럼 급제를 설명할 때 뭐죠? 급제라는 특성은, 그지? 외형적으로는 한 발 물러서는 것이고, 한 발 물러서면서 내면에는 뭐죠? 지금은 물러서지만 너한테 결코 내가 지지 않아. 이런 강한 경쟁심이 급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십성으로 천간을 설명하고, 일간을. 그 다음에 반대로 이런 천간을 가지고 십성을 설명하는, 서로 교차할 수 있는 요 감각을 가진다면은 십성에 대한 실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교육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또 이것을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뭐냐면은 상관이 있다. 명식에 상관이 다 너무 많죠. 그럼 제가 질문을 합니다. 자, 상관이 특성이 뭐예요? 이러면은 상관은 뭐예요? 재치, 재능, 그지? 임경변. 그 다음에 뭐죠? 도전적, 변화, 그죠? 변화를 추구한 특성, 이런 언변, 이런 거죠. 이런 게 상관인데, 상관이 똑같냐 이거지.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상관의 종류가 몇 가지지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그게 뭔 소리예요? 이런 눈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은 열심히 들어야 되고요. 촉이 좀 발달된 분은 뭔가 있는데 계산을 해봅니다. 그지? 몇 가지요? 22가지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간목부터 계수까지가 누구한테가 한 번은 다 상관이 될 수가 있죠. 지지에 자수부터 마지막 해수까지가 누구한테인가는 한 번은 다 상관이 돼요. 그럼 천간이 10개, 지지가 12개니까, 그지? 특성이, 상관의 종류가 22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지? 이 생각을 하면서 십성을 공부해야 돼요. 60갑자를. 그래야 실력이 늘게 되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신살 12연성 하지 않는다. 형충파에 하지 않는다. 그럼 뭐가 하십니까? 묻습니다. 십성으로 풀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거 십성은 한 달만 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몇 년을 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어떤 답변을 하냐. 저는 올해가 만 15년, 그죠? 2016년에 만 15년을, 십성 가지고 계속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뭐죠? 아직도 제가 확실하게 십성을 깨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10년이고 20년을 더 공부할 생각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은 잘 몰라요. 사주에 너 상관이 어떻게? 너 상관에 뭐 식신이 있네? 이거를 가지고는 깊이 분석을 할 수가 없죠. 깊이 분석을 할 수 없으면은 그 사람의 진로에 대해서 그지 제대로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은 자, 을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항상 지지에 토가 2개가 있죠. 토가 2개를 먼저 공부를 해보자고요. 토가 있으면은 항상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일간에 어느 것이 더 뿌리가 되느냐, 도움이 되느냐는 거죠. 축토가 도움이 될까요? 예? 미토가 도움이 될까요? 그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뭐죠? 어떤 분들은 미토가 도움되지요. 이런 얘기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정, 을기, 을목이 뭐죠? 지장간 을목이 위로 투출돼서 힘이 있다. 이렇게 배우신 분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지? 그래서 힘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을밀줄도 백호살이라 그러죠. 백화사를 보라고 가르쳐 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뭐죠? 이건 힘이 없어요. 우리 지지론을 배웠죠? 어떤 이 을목은 어떤 거예요? 미토에는 더 이상 목이 기운을 쓸 수가 없어. 땅속에 들어가서 뭐죠? 캡슐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미월 다음에 오는 신월과 유월을 버틸 수가 있어요. 씨앗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캡슐을 딱 꽁꽁 묶어놔야 돼. 안 죽기 위해서. 다음 세대로 넘기기 위해서. 그럼 뭐가 힘이 있겠어요? 별로 없어요. 또 다르게 보면은 미토가 뭐예요? 6월의 토예요. 그지? 6월의 토에 들판에 나가보시라고요. 신월 되기 전에. 그때 풀들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겠습니까? 힘이 나가지고. 전부 뭐죠? 못 죽어 살아요. 못 죽어 살아. 비실비실거려. 뭐가 힘이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죽을 때와 잔디가 있는가 없는가? 없지. 어디 있습니까? 내면에 힘을 쌓고 있어. 그지? 잇목에 싹을 튀기 위해서. 누가 더 힘이 있을까요? 겉으로는 여기가 보일 것 같아도 여기가 더 세죠. 그래서 우리 명리는 안 보이는 부분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축토가 효진이 힘이 센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안전자리가 편제로 된 사람들은 외워야 돼요. 뭐냐면은 내가 강하게 그가는 구조니까, 그지? 자기주도적 성향. 자기주도적 성향. 자기주도적 성향이 뭐 할까요? 우리가 학습 지도법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애들 공부법에. 자기주도적이다. 내 스스로 뭐죠? 일을 해나고 싶은 애예요. 이런 애한테 뭐죠?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뭐죠? 짜증나고 더 안 하는 거예요. 그지? 그런 경우 있죠. 엄마가 공부하면 어떤 애를 그럽니다. 내가 공부하려 딱 그랬는데 엄마가 자선하니까 하기 싫어. 그런 애들이 주로 안전자리 편제되는 애들이에요. 그지? 내가 주도를 해야 되는데 옆에서 간섭해서 하기 싫다는 거죠. 이것만 알아도 뭐죠? 애들 집단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죠? 자기 주도형들이다. 그지?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편제니까 뭐죠? 편제의 특성 그대로 가지고 있죠? 스케일. 그지? 공간 개념. 응? 들름대죠? 적흥적이죠. 근데 이제 이런 편제인데, 둘 다 편제인데 똑같을까?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스케일이 좀 크고 들렁대고 이러는데 내막을 더 가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들렁댈까? 어떻게 들렁댈까? 그죠? 아니면 어떻게 스케일이 클까? 아니면 어떻게 공간 개념을 가질까? 그지? 어떻게 자기 주도식일까? 보면은 축토는 개신을 해요. 개신. 개신이 뭐예요? 여기는 이것도 또 바꿔야 돼요. 편인, 이거는 뭐죠? 편관이에요. 자, 지금까지 배운 걸 다 써먹어야 돼요. 그지? 그래서 명리가 뭐죠? 깨우가 되는 게 아니죠. 연결을 잘 시켜야 돼요. 지금까지 배운 걸 다 적용을 하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뭐냐면은, 이 편제는 어떤 편제고 하니까, 편인과 편관이 들어있는 그런 편제예요. 자, 여기서 한번 또 생각해 보겠죠. 일간을 중심으로, 여기 편제라고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안에 지장간이 또 바꿔야 돼요. 또 어떤 분이 질문을 합니다. 여기 지장간은 여기 기준이에요? 여기 기준이에요? 무슨? 요 기준은요, 요 일간만 할 때만 딱, 한만 딱 쓰입니다. 나머지는 다 일간 가지고 이름을 짓죠. 그래서 편인, 편관이죠. 합치면 뭐예요? 관인상생이에요. 그죠? 관인상생. 관인상생은 뭐예요? 선병이라고 했죠. 이렇게 연결시켜야 돼요. 선병. 선병은 뭐죠? 명분 중심.
이렇게 태어나가는 것을 뭐라 그래요? 맵이라고 하죠, 맵. 그죠? 우리가 사고, 마인드 맵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은 명리 엄청 재밌어지고요. 실력도 잘 늘고, 까먹질 않아요. 그지? 그래서 50 넘은 분이 공부해도 이렇게 공부하면은 안 까먹는데, 그냥 노트 보고 막 외우는 분이 있어요. 제가 무려 노트 한 권을 달달 외우는 분도 봤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 편제는 자기 주소는 어떤 겁니까? 명분이 딱 있는 거에서는 뭐죠? 그 부분만 참 자기 주도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 주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명분을 중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니까 뭐죠? 정의예요. 을목은 같으니까 뭐 비견이니까 산만큼 큰 연밀은 없고, 요것이 들어있는 편제다라는 거죠. 뭡니까? 식신이 들어있는 편제다. 식신이. 그지? 식신이 들어있는 편제다. 자, 식신인데 무슨 식신? 정화식신이에요. 그죠? 정화식신이 얼마나 집중력 발휘할까? 불인데. 그지? 집중력이라고 해서 우리가 좀 차갑고 착 깔아앉아야 되는데, 이건 화예요. 음이지만은. 그래서 강한 집중력보다는 뭐죠? 일부는 집중력이 있겠죠. 식신이니까. 그보다는 이거하고 연결해보면 식신 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편제인데 어떤 편제? 식신이 들어있는 편제예요. 그지? 집중력하고 편제가 잘 안 맞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집중력보다는 뭐죠? 식신은, 이 정화는 따뜻하니까. 정화는 따뜻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유. 그지? 자, 식신의 종류를 항상 3개 정도로 깨고 있어야 돼요. 뜻을. 식신은 뭐죠? 집중력. 그 다음에 뭐죠? 손재능. 손을 하는 거. 세 번째는 여유로움. 이렇게. 각 십성마다 한 3개 정도는 의의를 우리는 머릿속에 깨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하죠. 그러면은 여유를 가진, 그죠? 여유를 가진 편제는 뭐죠? 스케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죠? 편제는 다소 낙천적인 특성을 가집니다. 그지? 낙천적 특성.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식신은 또 뭐라고? 여유도 있지만은 손재능도 있는 거예요. 집중력 빼자고요. 왜? 얘가 안 어울리니까. 어울리지 않으니까. 손재능과 편제를 만나면 편제의 특성에서는 자기 주도보다는 뭐가 됩니까? 공간 개념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공간 개념을 활용하는 특성을 가지니까 뭐죠? 을밀주는 상당히 감각적이다. 감각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지? 여기는 자기 주도인데 힘이 있으니까 자기 주도인데 상당히 뭐죠? 명분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여기에 편제는 상당히 감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자,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비교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을묘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죠? 비견이 있습니다. 그 을묘하고 비견을 어떻게 하냐면은 갑인하고 비교를 할 수 있죠. 갑인하고. 왜? 아내자리가 둘 다 비견입니다. 그죠? 근데 을묘일주는 상당히 우리는 고집이 있다. 그죠? 고집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갑인을 보고 뭐죠? 고집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그지? 갑인은 그렇게 고집스럽지 않습니다. 그냥 당당하죠. 당당하고, 이게 뭐죠? 이렇게 굽어지지를 않아요, 그럽니다. 꺾여서 뭐 꺾였지. 그지? 굽지를 않아요. 이런 특성을 가진 거죠. 고집하고 좀 다르죠. 근데 싹 달래면서 굽히면 뭐죠? 굽어요. 오래되지만 않으면. 근데 여기는 뭐죠? 고집이 있어요. 싹 굽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고집이, 을묘일주의 고집은 무슨 고집, 어떤 고집일까? 이 묘목이 왕제예요. 그죠?
잔디예요. 방지리가 대단히 힘이 강하죠. 어디가 강합니까? 뿌리가 강해요. 잔디인데 뿌리가 딱 있으면 뭐죠? 얘는 절대로 죽지 않아요. 그지? 여기서 급제가 있으니까 꺾이는 척 하지만 뭐죠? 을묘일주는 딱 돌았으면 뭐죠? 내가 이런 사람인데 아나? 이렇게 시위를 하죠. 그래서 고집스럽게 보이긴 하지만은 내면에 상당한 고집을 가지고 있다. 어떤 고집이냐? 자기가 생존에 대한 고집이 대단히 강합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간목하고 을목을 비교하면서 공부하면 상당히 재밌어지죠.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상관의 이렇게 종류 22개를 공부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상관을 볼까요? 을사상관. 을사상관을 보면은 갑오하고 비교를 하면 빨리 이해가 되죠. 을사하고. 이게 상관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관만 딱 공부하면은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둘 다 너는 뭐죠? 임경변 강하고, 그지? 한 곳에 오래 못하고, 변화를 추구하고, 그죠? 그 다음에, 도전적이고, 뭐 이렇게 똑같은 얘기 하면 되겠습니까? 전혀 다른데. 어떻게 다를까요? 을사상관은 군기, 병화상관이에요. 그지? 병화상관이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갑오상관은 뭐죠? 정화상관이에요. 그 상관이랑 기본 개념은 똑같아요. 임경변, 그죠? 도전적, 승부욕도 있죠. 그 다음에 재치, 언변, 반복시라는 거 똑같죠. 이름은 유사하지만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뭐냐면은 병화와 정화의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이걸 말로 치면다면은 언변으로 친다면은 여기는 뭐죠? 항상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됩니다. 짚고 넘어야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은 여기는 짚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일단은 저쪽에 유리한 얘기를 던집니다. 배려죠. 그 대신에 뭐냐면은 수틀리면은 폭발해버리는 그런 상관입니다. 도전적이 가져가죠.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은 상관의 종류가 22가지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힘든 거죠. 자, 예를 들면 그러면은 천간의 병화와 지지 병화를 갖냐 안 갖냐 또 다릅니다. 그지? 병화 상관이라는 것은 같지만은 또 다릅니다. 왜? 이거는 천간에 있고 이건 지지에 있죠. 천간의 특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첫날 우리는 자유롭고 기적인 면. 그지? 여기는 지지는 뭐죠? 보이는 형이고, 그지? 물체. 이런 거라면은, 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천간의 상관인 사람과 지지의 상관,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죠? 차이가 뭐냐면은, 여기는요, 얘기를 하면은 잘 그칠 것이 없어요. 얘기를 잘해요. 지지에만 상관 있는 사람들은 말을요, 하면은 버벅거려요. 왜 그렇습니까? 막 달려가는데 지지는 뭐죠? 앞에 돌도 있고 막 걸림돌이죠, 걸림돌. 그러니까 가다가 돌 있으면 툭 튀고, 고속도로 가다가도 약간 튀잖아요. 잘 가는 것 같아도, 저도 제가 갑오상관이니까 버벅거리잖아요. 매끄럽지 못하죠. 그런데 천간에 상관이 하나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매끄럽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죠? 강사형이 아니죠. 강사형이 아니고. 강사를 하려면 뭐죠? 천간에 있어야 돼요. 천간에 상관한 사람들 아주 얘기를 잘해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지? 또 병화와 정화의 차이도 있겠죠. 이런 점을 생각하면은 상당히 좋죠. 또 하나 있습니다. 생각할 게 엄청 많죠. 그래서 못 외웁니다. 뭐냐면은 가만히 보니까 뭐죠? 을사상관은 일간은 음인데, 그지? 상관은 양이에요. 그지? 여기는 일간은 양인데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은 음이에요.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좀 어떻습니까? 을사는 행동은 음이에요. 행동 반경은 좀 소극적이에요. 그렇지만은 뭐죠? 자기를 표현하는 음변은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양이니까. 그지? 그러면 갑목은, 갑오는 뭐냐면은 행동 반경이 상당히 넓어요. 양이니까 막 움직이고 싶어요. 적극적이죠. 그런데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을 보면은 상당히 음적이에요. 좋게 말하면 신중하고요. 나쁘게 말하면은 별로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해요. 소극적으로. 갑오상관은 상당히 잘 얘기 잘하는 편인데도, 그죠? 처음 보면 상당히 소극적이에요. 그런 특성을 가지죠. 그러니까 볼 게 많죠? 힙성을 뭐죠? 한다 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좀 더 공부를 해보시면, 야, 힙성 그거 쉬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수풍제에 오신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뭐죠? 제가 음양, 오행, 청간지지를 재밌게 설명하니까, 특히 청간을 재밌게 설명하니까, 야, 이거 참 재밌구나. 이렇게 시작했는데, 충분히 기초를 따지지 않으면은, 60갑자기 오면은 뭐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어떤 분 나중에 뒤에 넘어가면은, 차라리 신사를 외우기 나을걸. 예?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죠.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신 분도 많습니다. 그죠? 가시면 손해입니다. 이게 고백 읽으면은 정말 재미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갔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의료일주예요. 자, 의료일주는 뭐냐면은 신금 위에 차돌같이 단단한 바위 위에 앉은 을목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돼요. 상당히 불안심을 가지고 있어요. 불안심. 그지? 불안심을 갖고 있는데 애착은 더 강해요. 살아야 될 생각. 그지? 그래서 아주 그런 좀 깡을 보입니다. 을목지사는 요게 있으니까. 그지? 실제로 약한데 필사적이죠. 이렇게 표현하면. 뭐해서? 생존에 대해서. 자, 또 비교해볼까요? 누구하고? 갑신하고요. 여기도 평관이고, 그지? 일간이 목이고, 여기도 일간이 목이고, 일지가 평관이죠. 달라요. 그죠? 여기는 어떻게 해요? 절처봉생이라고 그랬어요. 봉생. 여기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어요. 갑신은. 왜 그럴까요? 지상간에 임수가 있는 거예요. 지상간에 임수가 있는 거예요. 그지? 바이트면 물이 좀 있어요. 여기는 없어. 그리고 여기 더, 그지? 강박까지는 더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살라고는 더 설치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자존심 있는 체면상 뭐죠? 그래도 못하고. 그렇지만 또, 다른 감목보다는 이제 밖으로 막 당당하지 못한 그런 점이 있더라도 의리보다는 훨씬 더 낫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자, 을에는요, 을에는 정인이죠. 뭐하고 비교할까요? 갑목하고 비교할 거예요. 갑자하고요. 둘 다 정인이에요. 둘 다 정인이에요. 그러면 정인의 특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긍정적 수용이에요. 그죠? 빠른 이해력이에요. 그지? 좋은 점은 그랬는데 또 정도 있고, 안 좋은 점은 뭐죠? 한 면밖에 볼 수 없는 단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여기 오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지? 이 정인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기는 개수정인이에요. 여기는 뭐죠? 임수정인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약간 월반을 해볼까요? 덜 배웠지만은. 표면심리, 내면심리가 뭐죠? 을목은 급제고 정제였어요. 자, 임수는 표면심리가 뭐고, 내면심리가 뭘까요? 빨리 해보세요. 천간에 편인, 지지에 식신. 식신. 그지? 임수의 특성은. 자, 여기서도 한 가지 또 빠졌는데요. 설명이. 일간이 간목처럼 양간일 경우, 일간이 음목처럼 음간일 경우, 양간일 경우에는 표면 심리가 약간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내면심리보다는. 그 다음에 음간은 내면심리가 상당히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지? 그러면은 임수는 뭐죠? 임수의 특성은 편인의 특성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식신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는 십성이 지금 뭐예요? 정인이에요. 그죠? 정인인데 내면에 들어가 보니까 임수가 있으니까 편인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정인인데 얘는 뭐죠? 편인 같은 정인이에요. 편인은 뭐예요? 부정적 수용. 그 다음에 의문적 수용이지만은 꿰뚫어보는, 이면을 꿰뚫어보는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순수하게 받아들이는데 이 해수정인은 그 내면에는 뭐죠? 빨리 받아들이면서도 슬쩍 본질이 뭘까 한번 땡겨보는 거죠. 그치? 땡겨보는 거죠. 그러다가 뭐죠? 간목이 들어가 있어요. 간목의 특성이 뭐죠? 타입입니까? 간목이 타입입니까? 응? 간목은 이걸 급제인데 이걸 타입으로 볼까? 경쟁식으로 볼까? 경쟁식으로 봐야 되죠. 왜? 1등 기질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응? 그럴 때는 간목은 이걸 급제로 쓴다면은, 그지? 타입보다는, 아, 내가 이겨야 되겠다. 어떡하든. 그런 게 강하니까 뭐죠? 엄청 빨리 받아들이고, 그죠? 제대로 받아들이겠죠. 그러니까, 을의일주는 저쪽 상황을 제대로 깊이 빨리 받아들이는 그런 형이에요. 눈치 엄청 빠르겠죠? 눈치 빠르면서도 저쪽에 뭐죠? 내막을 탁 깨뚫어 보는 거예요. 갑자는 뭐죠? 이놈도 유치원생이에요. 그죠? 유치해, 유치. 이 동네에 보시는 분 중에서 간목이 있는 분들은 저는 뭐 간목하고 원수셨나 이렇게 할 건데 제가 간목입니다. 유치하죠. 근데 순수하다는 소리지. 좋게 말하면 순수해요. 순수한데 이 자수 속의 개수가 정인이에요. 그지? 순수하게 빨리 받아내는 게 정인인데 그게 개수예요. 물방울이니까 뭐죠? 이것저것 안 가려요. 그냥 일단 가서 뭐죠? 필요한 거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놈이 일단 받아오니까 뭐죠? 쏟을 수가 많죠. 그지? 아주 순진해요. 간목이 꼭 일지가 정인이 아니더라도, 그지? 일지는 다른 거라도 이 사람이 개수 정인을 가지고 있다면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목이 정인을 가지고 있다면은 사람이요 너무 순수하고, 그지? 잘 쏟고 순진하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뭐죠? 같은 정인이라도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이런 부분을 우리가 뭐죠? 공부를 하면서, 그죠? 할 게 많죠? 간목, 음양을 구분해서, 비교도 해야 되고, 그죠? 지장 간의 특성들도 살펴야 되고, 또 한 가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들께서는 공부하시면서 제일 많이 보셔야 될 부분이 10개 중에서 뭡니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간목,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한다. 벌써 안 까먹었겠죠? 뭡니까? 지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오행과 십성의 성격을, 십성의 특성을 엮어서 설명한다 된다고 그랬죠. 그런 부분이 설명된 것이 간목이었고요. 오늘은 뭐죠? 표면심리, 내면심리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간목의 같은 상관인데 일간이 간목일 때, 을목일 때, 다를 때 설명하는 방법을 배웠죠. 그럼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일간의 특성과 여기 있는 특성을 엮어보는 것도 있죠. 예를 들자면은, 자, 을축이나 을미는 둘 다 기본적으로 편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편재의 특성을 갖고 있더라도 그렇게 뭐죠? 덜렁덜렁 거지는 안 해요. 간목보다는요. 간목에서 갑진이나 갑술이나 이것보다는 뭐죠? 훨씬 덜 덜렁거려요. 왜 그럴까? 일간이 뭐죠? 정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정제라고 보진 않아요. 정제의 기운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는 편제죠. 그러면은 정제의 기운과 편제의 기운을 같이 가지고 있죠. 같이 가지고 있죠.
그럼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정제, 편제, 즉 재성의 혼잡이에요. 재성의 혼잡은 뭘 잘해요? 재무관리를 잘해요. 그죠? 돈을 적재적소 쓰는 거예요. 재무관리를 잘하는 것이 돈을 모아는 것만 재무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지? 적재적소에 잘 쓰는 거예요. 모으기도 하고 제대로 쓰는 것. 어떤 사람은 알뜰한데 우리 애가 그죠? 여기 알뜰하게 모아요. 쓸 때 뭐죠? 아무 생각 없는 데 가서 툭 던져버려요. 그건 잘 못하는 거죠. 정제, 편제가 같이 있는 사람들은요, 모아는 것도 아주 효율적으로 모아요. 예? 알뜰해요. 쓸 때도 뭐죠? 요모조모 따져보고 정말 써야 될 때를 알아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써야 될 때는 대차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런 차이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정제의 특성과 여기의 편제의 특성을 이렇게 한번 엮어보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지?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특성과 여기 있는 특성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음 시간부터 제가 설명드릴 때는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또 설명드리는 파트가 있을 겁니다. 그지? 그래서 시간 나실 때마다 뭐냐면은 간목, 을목을 확실하게 몇 분 들어가지고 이해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 육식갑자를 처음부터 10개를 다 듣지 마시고, 간목과 을목을 반복해서 한 2번 듣고, 2번, 3번 듣고, 그 다음에 병화로 넘어가시면은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법이 되겠죠. 예?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선생님들 공부법에 대해서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따라오신다면은 아마 이 마지막 부분에 간다면은 그지? 제가 충분히 명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수준까지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